정산교에서 얘기하는 강일순을 이렇게 어머니죠. 권씨부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합니다. 이 권씨부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권씨부인은 원래는 이남 삼녀 중 이제 이 친정집이 오빠들이 둘이 있었고 같은 형제들인데 이남 삼녀를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남 삼녀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전부 다 동학 난리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가난해가지고 진짜 풀뿌리 먹고 살면 다행이고 진짜 굶기를 다 먹듯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시대 상황이다 보니까 또 대내적으로 굉장히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물론 양반집은 양반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정 아버지가 권씨부인의 친정 아버지가 이제 권씨부인을 갖다가 왜 그러면 강흥주 씨 지금 남편이었던 강흥주 씨한테 이제 이렇게 그 댁으로 이제 보내면은 원래는 그게 강흥주 씨의 형 강흥석 씨를 보고 민며느리로 보낸 거예요. 민며느리로 어린 나이에 그것도 11살 때 민며느리로 이제 들어갔는데 왜 그러면 옛날에는 입에 풀칠을 낳기 위해서 사람 술을 죽이는 것이 그나마 먹고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권씨부인을 갖다가 강흥주 씨 이제 그 댁으로 이제 형을 보고서 민며느리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딸을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죠.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애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당시에 애들을 그러니까 피덩이 같은 10살, 11살 요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가지고 보름을 진짜 이렇게 몸져 누워서 알았다고 해요. 친정 아버지가. 근데 그 집안 자체가 원래 근데 이 양반이 친정 아버지가 인품도 됐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한문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박학하셨던 양반이다 보니까 권씨부인을 어렸을 적에 천자문이라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서당에 안 보내고서도 그 양반이 직접 이렇게 권씨부인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양반은 또 문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알다 보니까 딸 아들은 구분을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그 친정 아버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배우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신문물을 많이 배우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집안 자체가 친정 쪽이 남자들이 전부 다 품이 있는 옛날 말로 이렇게 단명하는 오식을 거기가 넘기지 못하는 이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 작은 오빠 쉽게 해서 큰 오빠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작은 오빠하고는 그래도 사이가 좋아서 이제 정산을 드렸고 이제 친정에도 이제 가고 친정에서 외삼촌이 굉장히 예성모하고 굉장히 정산을 알뜰살뜰히 보살펴줬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민며느리로 이제 그 들어와서 이제 온갖 시중을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 형을 보고 보냈는데 형은 그 마침 그 좋아하는 연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쪽에 다른 그 귀수하고 이렇게 연분을 맺어서 이 장가를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는 그 형을 보고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마음이 좀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그 권씨부인도 그렇겠죠. 원래는 그래서 강흥주 씨보다는 권씨 부인이 나이가 더 많았어요. 두세 살 정도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또 그런 데다가 이 강흥주 이 양반은 그때 동학난리 동학에도 가담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대순영이나 이런 데는 좀 좋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순하고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며느리도 생활할 적에도 그 강흥주 이 양반이 수시로 복에 와서 뭘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도 하고 그랬다 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며느리 그 생말 4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권씨 부인이 굶는 것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숭늉으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숭늉으로 이렇게 배를 채워가지고 연명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4년 동안 하면서 쌓인 감정도 많고 수모를 겪다 보니까 그런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딴 데로 또 시집가다니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15살 됐을 때 강흥주 씨가 이제 형은 갔으니까 형은 딸 여자하고 연동돼서 되다 보니까 딸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살에 옛날엔 그랬잖아요. 우리 결혼식에 지금은 뭐 결혼식을 저기 하지만 그때는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한상 한 그릇 떠놓고서 100년 가약을 맺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그 결혼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흥주 씨는 동학 그쪽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집안 돌보는 일 이런 거는 굉장히 등한시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또 15살 이런데 어린 때니까 그거 알만하죠. 밑에 또 어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금과는 또 다른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 권씨 부인이 이제 그래서 이 강흥주 씨하고 사이에서 이제 난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 강일순하고 또 강영학이 또 있는데 남자는 3명을 낳았는데 원래는 그 강일순 위로 그냥 반 위로 그러니까 형을 낳죠. 형을 낳는데 그 강흥주의 형 그 집안으로 이제 애를 3살 때 애가 3살 때 그 무렵에 양자를 보낸 거예요. 양자를 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자식을 형인 강씨 형한테 양자를 보냈는데 걔도
일찍 죽었죠. 어린 나이에 7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딸로서는 이제 큰딸 그 박창국 씨한테 시집간 손돌부인이라고 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저기 하고 또 이제 그 뭐야 말자를 낳는데 강영하기 밑으로 말자를 낳는데 걔도 못 먹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몇 살을 못 살고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권시부인 이 양반이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한이 많았던 양반이에요. 왜냐면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자식을 갖다 묻어야 되고 자식을 보내고 이런 과정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강은주 씨가 잘해주면 그게 아니고 굉장히 요새로 말하면 한량기 많은 양반이고 지금 책에는 뭐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권시부인이 떠나고 나서 그때 기운 없을 때고 강경산 이 양반한테 기대고서 이 살아야 될 때니까 그때니까 그랬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강주 씨가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강경산 이 양반이 어때요? 머슴을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그 생활 능력이 있으면 어린 나이에 머슴을 살겠어요? 응?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머슴을 살아서 집안에 먹고 살게끔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 권시부인이 굉장히 그 강형주 씨에 대해서는 못마땅한 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나 감정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내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떤 일생을 살면서 여자로서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삶을 누려보지 못한 어떤 그런 한많은 양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일생을 살면서 그 강은주 씨보다 세상을 먼저 달리하게 되는 어떤 이런 운명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전해드린 겁니다. 네. 진사님이 처음에 천장을 익히실 때 그러면 아버님의 그런 생활구나 무능력에 의해서 뭐 서당에 어린 나이에 서당에 보내셨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그 강일순이라는 이제 그 정상 인양반을 이제 우리가 뭐 서당에 보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원래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친정 그 권씨 부인 친정에서 이 삼촌이 그쪽에서 이 서당 보내라고 돈을 내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 강주 씨가 다 써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당에 가서 잠깐 배웠어요. 잠깐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서당 일을 어린 나이에 가서 서당 선생이 잘 봤어요. 정상을. 왜냐면 애가 좀 똑똑하고 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거기 일도 거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할 때 시켜줬던 부분이 있어요. 잠깐 그것도 얼마 동안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서당 선생이 정산할 때 많은 부분도 가르쳐 준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지금은 뭐 하늘 천재 하늘 이치라고 땅 이치를 더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단 하늘 천재와 땅 지자에 대한 이치는 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자문에 대한 이 내용들은 거기가 다 그 권씨 부인이 처음 다 정상을 가르친 거예요. 부엌에서 부직갱이로, 옛날에 뭐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부엌에서 부직갱이로 써가면서, 그러니까 다 배운 거예요. 권씨 부인인데 먼저 배웠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서당을 잠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알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분을 서당 선생이, 훈장님이 이 정사님께 가르쳐 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뭐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만 된 거거든요. 뭐 하늘이치, 하늘천재, 하늘이치라고 딴 게 더 배우고 싶다. 뭐 그거 천지 이치를 배웠다고 다 알아요. 어떤 누구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있다는 거죠. 그럼 증사님 부친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그런 아이의 굉장한 어떤 독특하고 타고난 어떤 그 능력 같은 아이의 그 범상치 않은 비범함을 보고 아이를 특별히 귀하게 여겨서 뭐 이렇게 많이 아이를 잘 돌보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예, 틀리죠. 왜 그래? 틀리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이 정상이 태어나기 전 태몽이 있어요. 태몽이 이게 세 분이서 태몽을 꿨는데, 이 권씨 부인이 꾼 꿈이고 태몽이, 그리고 또 이 예승모가 꾼 태몽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것이 또 강흥조 씨가 꾼 태몽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근데 그 강조 씨가 꾼 태몽 속에서 이거를 해석을 강흥조 씨 강일순의 부친 임양반께서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양반의 이 강일순에 대한 감정 별로 안 좋았어요.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내용, 그 태몽 속에는 굉장히 큰 뜻이 들어있는데 그걸 해석할 길이 없다 보니까 강일순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바람에 그 강일순이 그러니까 권씨 부인이 임신했을 때도 굉장히 박대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태몽을 잘못 해석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빚어지다 보니까 이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령하기는 그 강흥주 씨가 돈 주고서 지은 거고, 강일순이라는 이름은 애가 큰데도 짖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권씨 부인이 일순이다. 옛날에 끝순이 말씀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순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에피소드, 그런 내막적인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과는 좀 동떨어지게 왜곡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막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막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못 와전되고,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그때가 아니면 전설에 따라 삼천리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